저희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를 응원합니다. 저도 네. 응원합니다. 풀이 안 난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묘가 무너지면 그런 자리는 파묘해서 화장하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쌀먹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최대희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무영 풍수지리학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무영입니다. 저랑도 한번 만나신 적 있으시죠? 네, 언제 만나셨죠? 명리학당에서 한번 뵀었죠. 네, 최대희 선생님이 당근 모임에서 명리학 기초 강의를 잠깐 했었는데 네. 그때 오셔가지고 풍수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이제 풍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때. 네, 그냥 학교에서 배운 풍수지리, 배산임수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지 풍수라는 학문이 따로 있고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잠깐 풍수지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입니다. 바람과 물이 교차되는 지점이 생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 사람이 살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죠. 바람과 물이 교차되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그런 학문인가요? 그렇죠. 바람과 물이 그 짜임새가 확실히 갖춰지면 그 자리는 생기가 가득하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생기라는 게 바람과 물입니다. 생기라는 게 또 뭔가요? 그게 바람과 물입니다. 물이 내 입으로 불어내면 이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내려오면 비가 되죠. 비가 네. 지하로 들어가면 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물입니다. 이게 뭐 묘자리 같은 경우에도 물이 차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물이 차는 경우 그거를 풍수 용어로는 청광이라 그러죠. 청광을 얕게 하거나 너무 또 깊으면 안 됩니다. 수학 어떤 공식처럼 혈자리는 모양이 그려지죠. 그 모양 속에 들어가면 물이 차라 그래도 안 찹니다. 그리고 특히 땅을 파다 보면 오색토라 그럽니다. 오색토는 물을 부어도 밀가루처럼 물이 자기끼리 싹 굴러버려요. 그래서 깊이를 잘 측정해가 파야 됩니다. 오색토라는 게 색깔이 5개라서 오색토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땅 속에도 다양한 흙들이 있듯이 또 그런 흙을 또 찾아서 묘자리를 써야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랑 이렇게 퀴즈쇼를 하러 왔잖아요. 예. 네, 저한테 퀴즈 주제 3가지 주셨는데 어떤 주제 주셨죠? 풍수, 또 애들 키우는 거, 네. 그리고 바둑. 네, 풍수는 얼마나 하셨어요? 24년 하고 있습니다. 24년째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예. 네, 어떤 계기로 풍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한문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한문 공부하러 갔다가 그 인원이 부족해서 그 한문은 폐강이 되고 풍수를 하게 됐죠. 한문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폐강이 되었고. 네, 그래서 한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풍수 쪽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문 공부는 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괜히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뭐 최대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인연법 뭐 그런 건가요? 인연이 아니고 그래도 신문이라도 보려 그러면 중학교 때 일주일에 1시간,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1시간 요 과정으로는 그 신문을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제대로 보려 그러면 그래도 한문은 좀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신문을 보기 위해서. 예. 예전에는 신문은 진짜 한문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많았습니다. 네, 요즘은 신문에도 한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신문에 한자가 많이 없어지니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으신가요? 있죠. 공부를 하니까 없어지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풍수지리를 배우시고 나서 득이 되었다거나 내 삶에 이익이 됐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풍수지리를 배우고 나서. 풍수지리라는 이 과정이 풍수에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내 자신을 다스려야 명리든 풍수든 뭐 관상이든 내 자신을 못 다스리면 역학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 내 가정을 다스려 나가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말 그대로 뭐 남의 집도 봐주고 묘도 봐주고. 다 수신제가 치구편처나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다 섞여 있는 건가 봐요? 당연히 있죠. 그래 얘도 못 다스리면서 남의 집을 봐준다나 묘를 봐준다? 그거는 아니죠. 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상을 예로서 이제 모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제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관심을 더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네네. 풍수에 대한 주제를 하나 주셨고 뭐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자식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2번째 주제를 주셨고 3번째 주제는 바둑인데 바둑은 얼마나 두셨나요? 바둑은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랑방 어른들이 안 모이는 애들이 모이는 동네 사랑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한 70호, 한 100호 정도 되는 동네가 있었는데 저희 또래들이 많았죠. 뭐 옛날에 어릴 때 한 동네에서 크면 한두 사람 뭐 친구처럼 같이 그래 지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모이면 바둑이나 뜨고 그래 지금 세월로 치면 한 50년 세월 되죠. 고향은 어디신데요? 청소입니다. 청송. 예, 청송에서 이제 유년 시절에 바둑을 배우셔서 언제까지 두셨어요? 한 10년 전까지는 그래도 뭐 아는 사람 만나면 한 번씩 뜨고 이랬죠. 제일 제가 치열하게 바둑 떴는 거는 군대 가서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왜 치열하노 그러면 담배를 놓고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그 추억이 참 많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또 술자리에 앉으면 군대 이야기 한 번씩 나오죠. 그게 추억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아 그래 힘든 과정도 있었구나. 자녀분이 세 분이시죠? 어떻게 되나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 아들, 셋째 딸. 빨리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빨리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네요. 요즘 보면 애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나이가 됐다는 거죠. 네. 할아버지 되는 네. 저희 아버지도 사실 아기를 안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이뻐하실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를 응원합니다. 저도 네. 응원합니다. 네. 그래도 세 자녀를 이렇게 성인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네. 오늘 퀴즈 잘 맞추셔서, 네. 상금도 타가시고, 커피 상품권도 타가셔서, 네, 자녀분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예요.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영화예요.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이 주연 배우로 연기한 오컬트 미스터리 장르의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파묘. 정답입니다. 풍수 쪽으로만 알고 계셔서 영화에는 관심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영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래도 풍수 쪽에 관련된 영화라서 네. 찾아보셨구나. 파묘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풍수에 대한 이야기는 잘 담아낸 것 같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주변에나 이렇게 영화 리뷰를 좀 봤는데 무덤에서 관을 빼낸다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 묘를 파낸다 네. 이런 뜻인 건데 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신비하거나 초자연적인 행성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나요? 있죠. 예.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면 그 묘자리가 명당이라면 좋은 자리라면 손을 대면 틀림없이 그 집에 피해 갑니다. 피해 가는 사람이 누구 하면 같은 길을 가진 사람, 동기가몽이라 그래서 같은 길을 가진 사람한테 그 피해가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묘자리에 있는 망자와 같은 길을 가는 네. 그 자식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후손 중에. 후손 중에 네. 명당이라면 건드리면 안 된다. 네. 그렇다면 어떤 묘자리를 파내야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국가 지정된 사업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비켜줘야 되는 거지만 금전적으로 앞세우지 말고 순조롭게 비켜주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지금은 물질적인 게 앞서가 있기 때문에 묘를 이장한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많죠. 꼭 묘를 파야 될 경우에는 영적으로 뭐 물이 들은 바람이 들었네 이런 거는 제대로 된 풍수사가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제 뭔가 딱 부러지게 이면 안 좋은 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거네요. 풀이 안 난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묘가 무너지면 그런 자리는 파묘해서 화장하는 게 좋죠. 파묘에서 네. 화장하는 게 좋다. 네. 화장했을 때 화장하면은 뭐 명당 좋은 자리, 명당이 아닌 자리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들었는데 네, 없습니다. 무해무득. 무해무득. 화장을 하게 되면 그런 기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내 뼈에 있는 기가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타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감흥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화장에서 납골묘 이런 것들은 명당 꼭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명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리들이 워낙 이미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숨어있는 자리, 숨어있는 자리. 과거에 못 찾았는 자리. 배산임수가 완벽한 자리가 사실 명당이라고 하던데 그런 자리는 뭐 이미 대기업 회장님들 아니면 뭐 자산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배산임수라는 말을 이걸 참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도 나오는 용어지만 풍수 용어는 아닙니다. 풍수 용어는 아니고 풍수 용어는 좌공조만, 좌실조공,
풍수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배산임수라는 말은 그냥 역사책의 어떤 그런 내용이지 그 대부분 집을 지으면 배산임수가 됐느냐라고 묻습니다. 물으면 산이 뒤에 있으면 다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배산임수가 아닙니다. 배산임수는 산이 있으면 집이 한 채밖에 안 돼요. 많이 지으면 그 줄로 쭉 내려왔을 때는 몇 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집, 두 집을 딱 봤을 때는 좌우로는 배산임수가 아닙니다. 한 집이면 배산임수가 그런 말입니다. 맥을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느냐. 크게 배산임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배산임수라는 말이 원체 많이 사용이 되니까 네네. 저도 그렇게 하면 대부분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해가 빠르다. 예, 자실조공, 자공조만익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맞추셨고요. 2번, 3번까지는 찬스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3개월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와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고, 음식을 잘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대가 행복한 여자는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네. 지혜로운 여자. 정답입니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네. 그런 와이프분이신 것 같습니까? 서로 노력해야죠. 네. 예,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악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지혜롭다는 것도 사실 타고난 거긴 하지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가꾸어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이기도 합니다. 네. 자녀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딸 둘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엄마가 케어를 좀 많이 하고 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예, 제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음.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가 내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거 내만큼만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딸을 둘을 키우셨는데 학창 시절이나 사춘기 때 힘드셨던 거 없으셨나요? 있죠. 근데 이제 막내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가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대가 건너가니까 네. 나는 내 엄마니까 내가 모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제 자식은 할머니잖아요. 네네. 그런 관계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기여해줘도 그 기억은 없는 거야. 사춘기가 저도 겪어봤지만 지나고 나서 성인에 대해서 돌아보면 내가 왜 이랬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답이었을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변화입니다.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들어오면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춘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 변화가 들어오면 뭐 이를테면 병원에 가면 지금 가면 무서운 게 뭐 암이다, 곧 죽는다 이렇게 하면 그 사춘기보다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문제까지 너무 쉽게 맞추신 것 같아요. 아는 문제 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네, 3번, 4번, 5번, 6번까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묻힐 때 무덤 자리를 따져보고, 좋은 자리에 묻어 그 후손이 이익을 받기 위해 연구하는 풍수를 음택풍수라고 한다면, 반대로 사람이 사는 집을 지을 자리의 위치나 방향 등을 따져 좋은 자리에 집을 짓고 거주자와 후손들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연구하는 풍수를 무엇이라 할까요? 양택 풍수. 정답입니다. 제가 전문가를 앞에 모셔놓고 너무 쉬운 문제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요. 그 양택, 음택을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땅 밑으로 가면 음이라고 합니다. 땅 밑으로는 음이라고 하고 땅 위로는 양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음양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이름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풍수지리가 기초가 되는 학문이 음양오행이죠. 네, 이렇게 3번 문제까지 맞추셔서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찬스 한 번도 안 쓰고 맞추셨어요. 이제 4번 문제부터는 찬스가 없습니다.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맞추셨기 때문에 한 문제당 5,000원씩 적립이 돼서 현재까지 15,000원 적립이 되어 있고요. 예. 나중에 연말에 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좋은 곳에 사용이 될 겁니다. 예. 네, 4번, 5번, 6번도 맞추셔서 적립금을 더 크게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바둑에서 A는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반대로 B는 집이나 돌이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A와 B는 각각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미생마. A는 미생, 예. B는 돌이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B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죠. 미생은 알고 계시죠? 네, 미생의 반대는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그렇게 틀렸지.
미생의 반대는 완생이라고 합니다. 아, 미생마라는 말 쓰지 완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미생이라는 단어도 사실 드라마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드라마랑 웹툰 만화 있잖아요. 네. 미생이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게 드라마 때문이고, 미생이 알려지면서 또 반대의 말이 완생이라는 말도 같이 최근에서야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쉽습니다. 4번, 5번, 6번도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퀴즈들이 많은데 4번에서 틀리셔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1번에서 3번까지는 답이 한 답이고 4번은 답이 두 개네, 그죠? 네네. 5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 용어에 약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완생이라는 말은 안 쓰고 통생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이죠. 살아있다. 근데 죽은 돌을 갖다가 아직 안 살아있는 거는 미생마라고는 많이 하죠. 미생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인 거죠. 그 바둑이 집을 짓는 게임인 거죠. 그 집이라는 것도 사실 이 바둑판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다른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집을 지으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수하고도 좀 맞는 것 같네요. 풍수. 상관이 없을까요? 바둑판에 명다이라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포석이라는 단어는 또 있지 않습니까? 포석은 한 군데만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네 군데가 있으니까. 네. 그 네 군데 중에서도 포석을 먼저 자리 잡는 게 명당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또 그게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한 명당 자리를 찾는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 네. 바둑이. 네. 이렇게 세 문제를 맞추셔서 15,000원이 적립이 되었고요. 나중에 연말에 모아서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풍수지리 학자님 모셔서 이렇게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